백석은 섬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를 창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안도 지역의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토속적 세계를 투명한 서정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을 받는 시인입니다. 이 시는 고향을 떠나 있는 화자가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흰 바람벽에 투사하여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작가 백석이나 당시 시대적 상황 등과 연관지어 감상해보면서 문학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좁다란 방이라는 시어는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면서 나의 공공한 처지를 보여주는 시어입니다. 방이라는 공간은 그 방 주인의 가장 개인적인 삶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화자의 방은 아주 작은 방이고 방을 둘러싼 하얀 벽이죠. 이 바람벽이라는 것은 방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을 바람벽이라고 하는데 하얀 벽에 쓸쓸함이 오고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에 쓸쓸함이 오고 간다라는 것은 지금 화자의 마음이 쓸쓸한 거겠죠. 이 쓸쓸하다는 시어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화자의 방을 둘러싸고 있는 흰 바람벽에 외로움과 쓸쓸함이 계속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치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흰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화자의 이러한 공궁하고 또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화자의 내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있는 방은 아주 좁은 방이고 그 방을 흰 바람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벽에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등 불빛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환한 그런 불빛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불빛이라는 거죠. 아주 때에 절은 아주 낡은 무명 샤츠 역시도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공공한 처지와 쓸쓸한 정서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 화자의 이런 공공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라면 하루가 끝나고 혼자 방 안에 있으면서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떤 상상을 할 것 같나요?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또는 차를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화자는 여기서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주라고 하는 것은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서 식혜처럼 삭혀서 끓인 술을 감주라고 합니다. 화자가 이런 상황에서 감주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담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석 시인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1941년 시인데 지금 이 시를 읽어봐도 영상미가 뛰어난 영화 한 편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련된 느낌이 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백석 시인은 또 한편으로는 이 시 속에 이런 향토적인 소재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감주라는 시어도 향토적인 소재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그런데 라는 것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흰 바람벽에 쓸쓸함, 외로움 이런 정서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리움의 대상이 떠오릅니다. 바로 가난한 늙은 어머니입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가난하고 힘겨운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추운 날이에요.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그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고 무랑 배추를 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시퍼러둥둥하다라는 그 색채 이미지로 추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만 봐도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런 추위가 상상이 되죠. 이런 날 어머니가 바깥에 앉아서 그 찬물에 손을
손을 담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힘겨운 어머니의 삶을 보여준다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의 그리움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입니다.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 그리움의 대상,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대국국이라는 시어 역시 향토적인 정서, 향토적인 소재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그런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흰 바람벽에 쓸쓸함이 오고 가다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리움의 대상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흰 바람벽에 글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화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글자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나의 자각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글자들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화자의 자아 성찰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글자들, 화자가 자각한 어떠한 생각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글자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벽에 글자가 새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것은 화자의 숙명론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화자의 가슴에 뜨거운 것, 호젓한 것, 사랑,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차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차 있는 것이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 부분은 글자들이 나를 위로하는 눈빛을 보내고 좀 더 강하게 화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울력하듯이 주먹질을 한다라고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삶과 높으면서도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백석 시인이 살았던 일제치하의 수많은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고통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르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울이라는 시어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내가 가진 어떤 정직의 기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이익 앞에 내가 지켜오던 기준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화자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 그때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이러한 것들은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여기 마지막 행에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널 마리아 릴케는 화자와 같이 고독하면서도 높은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또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